번쩍 빛나는 책모닝 54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47일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네, 208페이지죠. 96달러. 공포는 인류 최대의 적이다. 네, 성악을 공부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몇 번씩 오디션에 나갔지만 그때마다 무대 공포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무대 공포증 많죠. 무대 공포증 있으신 분들 말 시키면 싫고 막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그 공포증 때문에 말을 못해요 하면서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공포증 그 느낌 때문에 이제 싫어 앞에 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저도 좀 그랬었고요. 저도 싫어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계속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적인 면에서 공포는 잠재의식에 대한 명령이며, 그러니까 공포가 잠재의식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잠재의식은 그 공포를 실제로 표현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그 두려움을 실제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당신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서는 걸 두려워해서 못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는 오디션 도중에 악보와 다르게 노래를 불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앞에 쓰는 거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쇼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대 선다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이제 너무 잘하려고 해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자의식 때문에 그래. 자의식 때문에." 그러셨을 때 "그 무슨 말씀이지?" 하고 제 거로 안 받아들였어요. 자의식.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게 인제 그르치는 거죠. 그게 제가 인제 중학교 때 컨닝하다가 들켜서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었던 그 기억 있잖아요. 그거로 컨닝한다는 것 자체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준비는 안 하고 잘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컨닝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잖아요. 완전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잘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전에도 2008 년도에 인제 최고 직급을 가고 그다음에 2009 년도에도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또 잘할 때가 있어요. 잘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너무 잘해야지 하고 긴장하거나 그래 버리면 뒤에 인제 완전 수치심을 느끼는, 그걸 똑같은 느낌을 되풀이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를 보면서 그거를 이거 의식 공부하면서 인제 계속 인제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게, 그때의 그 잘하려고 했을 때 그 느낌만 들어갔다 하면은 뒤에 그랬던 거를 이제 편안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만큼 그냥 알려드리면 서로 인제 공유하고 교류한다는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괜찮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고 각성이 안 되면 무의식에서 잘하려고만 탁 들어가 버리면 인제 막 좌절감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끊임없이 거기서 맥락을 바꿔야 하는 거. 옛날에는 누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랫동안 오래됐던 들었던 얘기인데, 준비물을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준비물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 없어." 그래서 못 가져간 거예요. 근데 못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뭐 안 챙긴 게 아니라 챙겨 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준비물을 인제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인제 선생님이 또 미술 시간에 "준비물 없는 사람 뒤로 나가." 그래 뒤에 나가 서 있었는데, 이제 서 있다가 선생님한테 인제 막 혼나는 거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 쟤 왜
준비물도 안 챙겨왔나 봐. 그리고 흘끔흘끔 왜 쳐다보는 그거에 이제 수치심을 느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무대에 공포증이 있어요. 서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어머 제 준비물 안 갖고 와서 쟤 왜 저래?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앞에서 그냥 무슨 좋은 그냥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그렇게 느끼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주의가 막 왔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은 혹시나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왜 그럴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사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던 그녀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 혼자 있는 방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 몸을 편안히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들 수 있는 한 편안히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수동적이 되어서 암시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이 아니라 경직돼서 뭔가 경직돼 있다라는 거, 이제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순수한 상태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경직되어 있다는 건 내 마음이 가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릴렉스하게 몸을 좀 요새 누우면 이제 이렇게 보면 진짜 한 번은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선생님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잔다고 귀에 꽂고 있는데 몸이 엄청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몸을 이제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해서 그냥 빼고 편안하게 하다가 그냥 잤는데 몸을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자꾸 하는 거. 긴장하고 살고 있는 거. 그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긴장하는 거를 편안하게 풀어놓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게 내가 진짜 순수한 상태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긴장하면 차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릅니다. 나는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감 있고 편안합니다. 요것도 처음에는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라고 자신 있게 몇 번씩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또 자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그러니까 모습으로서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눈에 보이듯이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그리면 어떨까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또 막 갔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과거에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딱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딱 느낌을 보면 좋다 나쁘다.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느낌에서. 벌써 인식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순수한 상태에서 뭔가 인식이 되었던 사건들에서 거기서 인식이 되었는 거, 내 마음속에 그려진 거에 좋고 나쁘고가 벌써 다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느낌이 안 좋다. 그럼 왜 안 좋을까? 뭐 때문에 안 좋지? 라는 거. 느낌으로 더 다시 이렇게 생각으로 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느낌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안 좋은 것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 느낌 자체가 느낌에서 좋고 나쁘고는 경험하는 것이다. 나쁜 느낌이 있으면 계속 나쁜 경험을 할 것이고 좋은 느낌이 있으면 계속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느낌이잖아요. 경험하는 것이 느낌이라서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좋은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좋은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좋은 느낌을 원하면서도 현재의식에서는 무의식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쁜 느낌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게 감옥이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근원으로 남편에 대한 문제도 엄청 많이 편안해지긴 했는데 속에서 다른 게 있더라고요. 또 복수하고 싶은 게 남아 있어요. "그래. 너 그래라." 하면서 속에서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가 엄마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지금 일어나는 거는 엄마한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막 파괴시키고 싶고 막 있죠. 막 뭔가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막 그래서 이게 나쁜 느낌을 딱 잡아서 그거를 계속 무의식에서 나쁜 느낌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면서 해결을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좋은 느낌을 생생하게 그리라는 거. 좋은 느낌. 시크릿 가서도 좋은 느낌을 싹 넣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또 다른 높은 에너지 장에서 내가 그 에너지 장에 계속 있는 거라. 그래서 여학생은 이렇게 해서 어둡고 부정적이었던 암시 여기서는 어떤 왜 두려움, 무대 공포증이 생겼는지에 대한 뿌리, 씨앗을 찾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찾는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인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안 좋은 것도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와요. 근데 인제 여기서는 인제 그런 거는 없는데 우리는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거나 여기 반짝방에 들어오시는 회원님들은 왜 그 안 좋은 느낌, 무대 공포증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찾는 거, 사건을 한번 찾아보는 것 다 있다라는 거죠. 찾아보는 거.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해소가 되면 스스로 해소가 되면 괜찮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뭐 톡이 왔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손해 보는 것 같다고. 동생하고 엄마가 동생한테 뭔가를 많이 주고 나한테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다고. 손해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은 인제 나는 혼자 뭐 버려져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질문해야 될까요?" 하길래 혼자 해소된 거는 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 안 되는 거는 질문하라고. 사건도 찾아서 그러니까 완전 근원적인 그거랑 연결돼서 찾아서 뭐 이게 해소가 됐는 건지 안 찝찝하니 뭔가 아리까리한 거는 좀 인제 질문과 신념으로 같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신념은 써 놓고 너무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 속에 신념하고 같이 인제 해서 이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암시로 바뀌어 나가는데 네 여긴 글이라서 그래요. 밝고 긍정적인 암시로 완전히 더 가는데 이게 계속 안 좋은 걸 해결하면서 가야 이게 되는 거지 이걸 해결 안 하고 그냥 밝은 것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젠간 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간 튀어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 저도 자꾸 작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작년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해결이 인제 되겠죠, 올라오는 거는. 가만히 그때는 휙 지나갔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있어요.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는 오물이 올라오는 건 걷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되려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녀는 이 말을 매일 5분 내지 10 분씩 느긋하게 감정을 담아 되풀이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학생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오디션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공포를 극복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런 기도문 있잖아요. 뭐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감 있고 편안합니다." 요런 기도문 적어 놨다가 요 기도문 활용할 만한 거 되게 많아요, 이 책에요. 이 책 다 돼 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활용해서 적어 놨다가 노트에 적어 놓으시든지 이렇게 해 놨다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학생은 놀랍게 침착해졌다는 거죠. 네 자신감 있게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공포는 인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적이죠. 공포는 뭐예요? 두려움.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벌써 내가 몸이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 태어나면서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엄마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 두려움을 숙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건이 있어도 똑같은 사건에 같은 환경에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갖고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신념이 있어요. 그 업에 의해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각자 갖고 온 업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공포는 두려움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인데 인류의 큰 적이 아니라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깨달음으로 가야 될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해결해야 될 거. 그래서 실패나 병이나 나쁜 인간관계의 두 편에는 실패나 병이나 나쁜 인간관계 뒤에는 뭐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실패했나? 실패가 아니라 뭔가 실수한 거? 그렇죠? 내가 실수했는데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병도 마찬가지. 내가 아프다. 왜 그렇지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두려움에서 근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보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화가 나면 확 그냥 내질러 버려 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쫓아버리죠. 엄청 많이 쫓아버려요. 근데 지금도 그게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태어나면서 엄마가 사라졌던 거 거기에 있긴 있어요. 다 있고 그다음에 오빠하고의 관계에서 남동생하고의 관계에서 엄마를 빼앗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놓칠까 봐 빼앗는 거 내가 빼앗기기 싫은 거 뭐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그냥 아직도 뭐 저는 그게 다 깨달음이 저도 뭐 있었으면은 더 있겠죠. 있었으면이 아니라 더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그 느낌이 아직도 이제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거는 또 느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또 봅니다. 네. 그 210페이지에 시험 걱정을 없애는 비결. 많은 사람이 시험 때면 암시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너무 웃기죠?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시험 때면 암시에서 오는 거, 그렇죠? 기억상실증이 걸린대요. 그들은 되게 시험이 끝나면 기억나는데, 아, 맞아, 이거, 이때 생각이 안 났어서 이런 경험 많으신가요? 시험 중에는 도무지 답이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벌써 여기에 이제 다 믿음이 있죠. 시험이 끝나면 기억난다. 여기 벌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시험이 끝나면 기억이 나고 나는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예. 답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의식에 내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패를 생각하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항상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쵸. 내가 무의식에서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걸 생각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써 내가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세팅해 놓은 게. 그쵸. 세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무의식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무의식을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무의식에서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웃긴 그런 게 있긴 한데 말을 하려고 하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해결되면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실패를 생각하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거. 잠재의식이 무의식에서 벌써 세팅된 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내가 나를 각성해서 알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랑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무의식에서 과거의 사건에 느낌이 안 좋은 걸 잡아요. 그거에 계속 생각하면 거기에 주의가 집중이 돼서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는 뭐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실패에 대한 거에 주의가 집중되니까 실패할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하나하나 말하는 거는 내 생각하는 거고 어디다 주의가 집중이 되어 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실수하는 게 보이는데 '어 왜 저러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하고 잡으니까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그걸 제가 어제 보는 거예요. '어머 쟤 왜 저래?' 하잖아요. 그래서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저항감이 있으면 그걸 제가 생각을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떠나 보내면 되는데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면 되는데 제가 '저게 왜 저렇지? 저런 현상이 왜 있지?' 하고 딱 이렇게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제 생각에 제가 딱 잡았잖아요. 그걸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붙잡아서 내가. 그래서 '어 쟤 왜 저래?' 싫어하는 것도 내가 붙잡는 거고. 너무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흘려보내라고 "중도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근원적인 신념이 해결이 돼야 중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잡으신 게 뭐냐면 본인도 딱 인제 처음에 호킨스 박사님 만나 뵙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어릴 때의 이 나무가 자랄 때 열매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가 삶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삶. 내가 경험하는 것들. 그 경험은 저항하고 있는 제일 밑에서 뿌리, 씨앗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이 되면 거기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지는데 그게 완벽하게 싹 해결이 되신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제가 아는 너무 웃긴 게 '아 이게 참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정말 춥거든요. 어제 지금 가만 보니까 히터도 켰거든요. 근데 꺼져 있어. 그래 여기 벽이 어떤 이쪽 벽인지 어느 벽인지 이 히터를 작은 히터를 켜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미팅을 했는데 미팅하신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침에 여기 새벽에 일찍 들어오면 춥지 않아?" 그래서 "추워요." 그랬거든요. "아 추운데 그냥 히터 켜고 다 해요." 그랬거든요. 아 히터가 켜 있긴 한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추워요." 그랬는데 그리고 아 근데 아침에도 '아 들어가면 춥지.' 하고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안 들어와. 여기 되게 얼음장 같아. 아 웃긴다. 그 생각도 잡았더니만은 그 생각대로 다 이렇게 그 잡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생각을 잡는 게 그게 나한테 내가 또 다시 경험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느끼는데 재밌네요. 이게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여기 불이. 히다가 근데 오늘 아 웃겨라. 그래서 어제 춥지 않아요?" 하는데 춥네요. 그쵸. 추운데 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뭐 굉장히 그랬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잡았는 거. 그 뭐든지 잡으면 그게 내가 또 다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경험을 하는데 그냥 생각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 살짝 그걸 잡았는 그런 게 있네요. 잡은 어떤 그 차이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누가 저 사람 얘기해도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꾸 은퇴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손녀딸 때문에 은퇴한다고. 저 은퇴할 생각 없거든요. 저는 은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죽기 전까지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뭐예요? 예 의식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업보다도 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인제 이 의식 얘기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이 의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는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의식 얘기하는 게 정말 즐겁고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아직 의식이 완전히 그렇게 신념이 놓아지진 않았지만 이 생에서 모르겠어요. 놓아야죠. 놓아야 되겠죠. 근데 자꾸 은퇴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손녀 때문에 은퇴 제가 뭐 젊은 나이에 아직 손녀 때문에 은퇴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이쁜 건 이쁜 거고 일하는 건 일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또 그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던 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말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데 '아 이런 것조차도 다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거기에 인제 또 생각이 막 들어가죠.
"쟤가 왜 저래? 뭐 쟤가 왜 저러지? 뭐 하지? 왜 하지?" 그러고 이제 막 자꾸 인제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잡는데 밖에 외부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아직 흔들리는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흔들림이 막 흔들렸으면 그래도 인제 이렇게 좀 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사건이 있으면 퉁 흔들리고 퉁 흔들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인제 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림이 있다는 건 아직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인제 '아직 흔들리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를 딱 잡으면 좋든 안 붙든 잡으면 주의가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주의가 자꾸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서 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생각에서 투사인데 저는 뭐 그냥 제 안에서만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 그죠? 영향받고 있는 거. 그쵸? 영향받지 않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과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데 필기 시험이든 구두 시험이건 시험만 치면 간단한 질문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좋고 다 알아. 근데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만 앞두면 며칠 전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잠재의식에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피 박사는 그에게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라고,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 신념은 기억이다, 과거에. 잘못된 생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과거를 자꾸 살고 있다. 또 과거를 자꾸 살고 있구나. 지금만 봐야 되는데 과거를 용서하지 않아서 자꾸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책을 읽거나 강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강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잊어버릴 거라는 것 때문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쓰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막 이게 익숙해져 있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어야 생존한다 하면서 있잖아요. 적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적자생존이 막 있거든요. 적자생존이 있는데 그 적자생존 자체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생존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적어야 생존한다는 거는 적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적거나 안 적거나 잘 기억 못 할까 봐 막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 그런 걸 내려놓고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 에너지 장애 의식 안에 인제 기록이 돼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쓰기 시작하면 손끝에 주의가 가니까 주의가 선생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서 "적지 마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거,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거 또 금방 기억한 것 같아요. 돌았으면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냥 요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반복해서 또 들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과거의 기억에서 붙들고 살고 있는지 또 한번 보시고요. 그걸 또 해결을 하면 행복하게 그죠? 편안해지는 기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네 수업을 듣고 각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